이재명 지사가요, 읽어보라고 권한 글이 있어요. 페미니즘과 관련한 어떤 이제 홍카단? 홍준표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친구였나봐요. 네. 그런 단체에 누가 쓴 글인데, 왜 20대 청년들이 홍준표를 지지하게 됐는지를 솔직하고 그리고 매우 설득력 있게 글을 쓴 게 있더라고. 그거를 이재명 지사가 읽어보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런 그 네티즌들의 글 잘 안 읽는데, 이재명 지사가 추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을 했고, 혹시 여러분 못 읽어보신 분들 있으면 저랑 지금 같이 읽어보시죠. 이게 곱씹어볼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이재명 지사처럼 저 이 글에 동의하는 건 아닌데 곱씹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중도층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읽어봐야 돼요. 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 봅시다. 제가 홍카단으로서 국민의힘을 불태우기 위해 이재명 후보님을 찍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사실 민주당이 먼저였습니다. 민주당은 썩었습니다. 고일 대로 고여서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건 국민의힘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잘못된 게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정책까지껏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 그러니까요. 의도와는 다르게 엇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당황스럽고 난감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과 페미니즘, 이 두 가지만큼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 여기에 별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20대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성 청년들이.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 부동산과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얘기도 안 한다. 한심스러웠다. 그러면서 20대를 향해서는 역사의식이 부족한 세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을 받은 세대, 일베 세대 운운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당은 수리와 개선 정도로는 불가능한 상태구나. 그냥 아예 태워 없애버리자. 모두 다 타서 죄만 남은 폐허 위에서 그 죄를 거름삼아 새 출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하길 바라던 뭔가 그런 와중에 이준석 당대표와 홍준표 후보 국민의힘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제게 실망감을 안겨주면 그때 민주당이라는 이 당에도 제 표를 잠시 맡겨볼 수 있는 그런 당이 되길 바랐는데 민주당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부동산과 페미니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을 가진 그런 집단으로 이제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은 골룸이 떠오른대. 뭔 소리냐면 절대 반지 운 좋게 한번 손에 쥐었는데 알고 보니 이걸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그런 노력도 없고 뭔가 선언적인 구호와 말들은 넘쳐나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해내는 게 안 보입니다. 제가 이게 왜 틀렸는지는 제가 이따 얘기할게요. 이건 착시 현상이에요. 민주당이 왜 뭘 못했어. 잘한 것도 많아. 제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이 절대 반지를 손에 쥔 민주당은 계속 그냥 기회만 달라 그래. 반지만 달라고. 골룸. 대통령 선거 줘. 골룸. 이것만으로는 안 돼. 지방선거도 줘. 골룸. 이것만으로는 안 돼. 총선도 줘. 골룸.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 대통령 한 번 더 줘. 골룸. 이게 지금의 민주당 아닌가요? 이번 대선 한 번 더 줘야 똑같을 거라, 더 줘봐야 똑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사실 좀 다르죠, 결이. 그 민주당의 그 수박 같은 사람들과 다른데, 아무튼 그렇게 20대 청년들에게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얘네들은 이재명을 잘 모르니까. 다 똑같이 보이는 거야, 여야가.
이거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불편해 죽겠어요. 난 이런 글들이. 근데 어쨌든 계속 읽어봅시다. 그들을 이해해보자라는 거예요. 대선 또 민주당 주고 나면, 그 다음 또 지방선거 때 또 달라고 하겠죠? 또 총선 또 달라고 하겠지? 180석 갖고 못했으니까 좀 더 달라고, 또 골룸 하겠지, 이명박 박근혜 이제 탓하기도 힘들 텐데, 절대 반지 한번 손에 얻은 뒤 이걸 빼앗기지 않겠다는 생각에만 매몰돼서, 그걸로 뭘 해야 하는지, 뭘 하려고 했던 건지 잊어버린 채 그저 골룸 외쳐대는 골룸. 이랬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 페미니즘 이제 비판을 합니다. 페미니즘, 젊은 세대 2030을 보수 정당의 화신으로 만들어주신 주인공. 바로 그 페미니즘. 뭐만 하면 여혐, 뭐만 하면 성인지 감수성 부족. 페미니즘이라는 광기에 사로잡힌 민주당. 뭐만 하면 다 페미니즘. 페미니즘 비판하면 여성 혐오자가 되고 백래시가 되고, 이게 군사정권 시절 빨갱이 프레임이랑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너무 공감해. 누군가는 여연머리로 생계를 잃고, 누군가는 여연머리로 범죄자 누명을 썼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정말 이 페미니즘 때문에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기보단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된 일부 페미니스트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페미니즘은 그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어떤 이제 사상이 조류인데,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된 페미니즘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굉장히 배타적이고. 근데 이제 20대 청년들은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페미니즘이 전체 다 페미니즘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이제 그냥 페미니스트라고 똑같이 그냥 맨날 막 그런 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다. 뭐만 하면 다 이거 남성 혐오 아니야? 성상품 아니야? 성인지 감수성 어떻게 된 거야? 형들 이거 나만 불편해?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페미니즘을 깨부셔달라는 우리의 요청에 유일하게 진지하게 응답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 홍준표. 홍준표만 유일하게 대답했대. 이 홍준표 할배 한다는 이 바보 같은 낭만을 난 좋아하고 믿었다. 속으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읽어봅시다. 페미니즘을 깨야 그 속에 숨어있는 청년 문제가 보이거든요. 저 이거 동의는 안 되는데 얘네들은 이런 생각을 하네. 그 문제를 제대로 봐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여성 실업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실업의 문제고, 여성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취업의 문제고. 왜 이걸 다 자꾸 막 여성 문제로 막 생각하려고 하냐. 아니다. 남녀 똑같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취업은 남녀 통틀어서 다 안 돼. 여성들만 차별받는 게 아니야, 취업에서.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과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홍준표 후보가 캠프로 영입했던 여명숙과 문성호가 2030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한 번만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그쪽 민주진영에도 이런 분들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민 의원 말고 방송하는 뚱땡이. 김성회, 이선호 작가님, 저 세 분들과 비공개로 페미니즘 관련해서 이야기라도 제발 나눠보시거나, 아니면 이선호 작가님이라도 자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대공감. 대공감. 이선옥 작가가 그나마 좀 균형 잡힌 페미니스트입니다. 저도 인정. 페미니즘을 멈춰달라는 상식적인 목소리가 극단적인 목소리를 치부돼서는 안 됩니다. 이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주셔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제발 좀. 저 이재명 후보는 찍을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자, 불편하지만 20대 청년들이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파악합시다. 근데 그래도 20대 청년들과 논쟁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페이북에 글을 썼어요. 이 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뭔가 이 페미니즘을 버려야 우리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런 문제의식에
예, 이건 정확하지도 않고 동의도 안 돼요. 예, 온통 머릿속에 페미니즘만이 문제야. 이런 비판 의식들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예. 페미니즘이 문제지만 우리 사회 주류 페미니즘의 문제일 뿐인 거고, 페미니즘이라는 사조 자체는 건강한 겁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일부 주류 여성 운동가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일부가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전체가 돼 있죠. 이선옥 작가는 페미니스트 그 운동사회에서 막 왕따 당해. 민주당에서 토론회 같은 거 하려고 하잖아요. 이선옥 작가가 섭외되잖아. 그럼 다른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안 와. 보이콧 해버려. 이선옥 작가 불렀다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예 토론 자체를 안 하려 그래. 그리고 이제 이 청년 실업 문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왜 페미니즘을 버려서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로 뭔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이런 것도 별로 전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본적으로 실업의 문제는요, 자본주의의 문제예요. 예. 자본주의, 모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들인데, 이걸 남녀 노동자들의 갈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본주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온 거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자본주의에서 여러 그 노동자들의 그 뭐랄까 이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운동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남녀 노동자 혹은 세대 간 갈등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시도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지난 200년 동안. 근데 자본은 그럼에도 계속 노동자들을 이간질해서 막 갈라치게 하죠. 여기에 지금 청년 세대들이 막 낚여 있어. 그래서 저는 이 청년 실업의 문제를 이게 자본가 집단과 그리고 그들과 공생하는 이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들을 타파하는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 청년 세대가 문제의식이 좀 잘못돼 있다. 방향이 잘못됐다. 저는 이런 지적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20대 남성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기성세대가 파악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 글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한국 사회 주류 여성운동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들과 생각을 달리하면 마녀 사냥당하는 이 사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저도 만 40세, 불과 이제 30대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굉장히 젊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저같이 진보적인 성향의 기자도 뭔가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지금 너무 지금 박원순 시장에게 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라는 분, 김재련 변호사 뭐 조금만 얘기하면 막 난리가 나. 기자 사회에서 허재현 왜 저러냐, 마녀 사냥 당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화가 나. 아주 그냥 저는 요거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글이 굉장히 가치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같이 읽어봤고요. 다만 저는 이 청년들하고 논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 안 해, 이 글에. 동의가 안 돼. 뭐냐? 특히 홍준표에게서 왜 대안을 느껴? 이 성완종한테 돈 받은 인간이에요. 돈 받은 의혹이 있어서 말 잘해야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 뒤집혀가지고 증거불충분으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증거불충분. 돈 갖다 준 사람이 성완종 돈 신부로 한 분이 제 언론계 지인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여러 차례 만났어요. 굉장히 상세하더만 돈 갖다 준 과정들이. 근데 아무튼 그 사람 한 사람의 증언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만 갖고는 인정 못하겠다 해서 2심 판사가 봐준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청년 여러분. 과잉 페미니즘 문제 하나 해결하자고 더러운 사람한테 몰빵하자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홍준표 후보가 유일하게 당신들에게 화답했다고요?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서 화답하는 것도 쉬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결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안 떠오른다고 청년 이분이 얘기하더라고.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예? 정권 출범하자마자 위안부 졸속 합의 이거 파기해가지고 예, 우리 일제 침략의 피해 역사 정상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막 그 반도체 수출 막 이런 거 보복당하고 그래서 노노재팬 운동 막 벌어지고 했잖아요. 예? 이거 사람들 하나도 기억 못해. 이거 얼마나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경 개혁 뭐 다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70점 이상 주고 싶어요. 예? 이거 하나 해내는 거 정말 반세기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문재인 정부가 결국 해낸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그 실패를 딛고 이거 평가해줘야 됩니다. 에? 공수처 생겼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적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주가 3천 선진국 진입했잖아요. 이거 왜 다 까먹고 있어? 그리고 코로나 위기 극복 얼마나 잘했어요. 에? 또 하나 또 까먹은 거 정권 출범하자마자 남북 화해 모드 조성 에?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거가 다 기반이 돼서 주가 3천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언론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 국정농단 세력들이 갖고 있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해결해가지고 지금 완전 문화가 꽃이 피고 있죠. 봉준호 이런 사람들 아카데미 진출할 수 있었겠어요? 이 블랙리스트로 탄압받던 사람인데. 그리고 오징어 게임 그 감독 그런 거 만들 수 있었겠어요? 오징어 게임에 쌍용차 사건이 등장해. 그 해고자들 경찰한테 두들겨 맞고 그 사람이 블랙리스트로 계속 탄압받고 있으면 그런 드라마 제작인이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다 거절당했다라는 거 아니야. 왜 이런 거는 평가를 그죠? 못해. 응? 그 국정농단 세력 이명박이랑 최순실 인간들 끝까지 심판했잖아요. 잘한 거지. 최순실이랑 박근혜 중간에 물론 또 사면 얘기 나와가지고 이낙연 씨가 욕 더럽게 많이 먹었지만 아무튼 문재인 정부의 철학은 아닌 거죠 이게. 그 세월호 특조위 지금도 조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정권 다 끝나가는데 이렇게 끈질기게 조사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제일 잘한 거 세입자 보호법 강화시킨 거 이런 거 왜 기억을 못해? 기억 못하죠. 왜? 언론이 안 다루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는 뼈아픈 실책이니까 청년들이 비판을 해야 돼요. 이거는 잘한 거야. 잘한 건데 그거 하나랑 페미니즘 뭐 요것만 갖고 문재인 정부 다 실패했다. 이거는 균형감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언론이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균형 잡혀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온갖 뭐 진보 언론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정권 감시만이 기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보도만 하니까 청년들에게 착시 현상을 준 거예요. 이렇게 잘한 일들이 많은데 이거 누가 정리해주기 전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이 다 이런 착시 현상에 빠져 있어.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의 글에 동의를 못 합니다. 논쟁해야 할 건 해야 되고 네 팩트가 빠져 있는 건 채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채워 넣는 겁니다. 제가 이 청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민주당의 이 수박 정치인들 개혁을 할 듯 할 듯 하면서 절대 안 하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 지적하는 거 너무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래도 정신 똑띠 차려야 됩니다. 이 민주당의 수박 같은 인간들 잘 구분해서 걔네들을 척결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더 더러운 정치인들한테 빠져가지고 흑색선전에 농락당했고 걔네들한테 정권을 넘겨준다? 그건 더 최악인 겁니다. 정신 똑띠 차려야 돼요. 민주당을 비판한 건 잘했어. 근데 그 대안으로 왜 더 더러운 인간들한테 낚이는 거야? 성완종 리스트 검색 좀 해보세요. 불과 5년밖에 안 됐어. 뭐 되게 옛날도 아니야. 응?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도 불만을 갖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 불만을 제기하는 정치인들보다 더 똑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용당해. 저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제가 그 낀 세대라서 그래. 저도 불과 어제까지 30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와 여러분의 모든 그 불만들을 저는 다 같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평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청년들이 모르는 것도 있고. 자, 민주당 이 수박 정치인들이 온갖 부동산 개혁 반대하고 막아내고 이런 것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뼈아픈 실책 중에 하나. 다른 것 많이 잘한 것도 많은데 이 부동산 이슈가 다 뒤엎은 거 억울한 거 알겠는데 이 청년의 이 절절한 이 이야기를 꼭 귀 기울이세요. 언론들이 막 벌써부터 막 이재명이 페미 반대 디식을 또 공유했다. 여성들 표 버리고 가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선동하는데 이재명 캠프 언론들의 이런 이야기 걸러서 들으세요. 페미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여성 운동에 대해서 거리를 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여성표를 왜 버리고 갑니까? 현명하고 합리적인 여성들은 이재명 지사 계속 지지할걸요? 여성 운동가들의 표가 빠져나가는 것일 뿐이겠지. 응? 그리고 그 여성 운동가들은 애초에 이재명 지사 속으로 별로 지지하지도 않을걸? 여성 운동가들의 표일 뿐인 거예요. 전체 여성들의 표가 아닙니다. 이재명 캠프. 반여성 캠프가 절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 NGO 운동가들한테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여러분 그 시민운동에는 오류가 있잖아요. 어떻게 시민운동가들이 100% 무슨 완벽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여성 단체도 일종의 하나의 NGO 운동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법률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운동의 오류를 범한다고 해서 반여성주의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참여연대라는 우리 민주사회의 굵직한 단체가 있잖아요. 참여연대의 어떤 의견에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민주주의자입니까? 아니죠. 그건 그냥 참여연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비판을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성운동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성운동에 오류가 있어서 그거를 지적하는 것 뿐입니다. 이재명 캠프, 여성표 안고 가세요. 다만 여성운동가들의 표는 과감히 버리고 가세요. 어차피 그 사람들 당신 지지 안 해. 이 언론들의 이런 것들 선동에 낚이지 마세요. 겸손하되 낚이지 마세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